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풍력 관련된 유니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요, 세계적인 추세다. 급격한 원전으로의 유턴은 혼란만 가중이 될 거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좀 보기 전에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세요.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다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무료 체험을 받고 싶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7월 럭키7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좀 할인율이 높아요. 할인폭이 굉장히 크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버티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대표적인 발전 수단으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2030년 에너지 사업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선으로 전망이 좀 밝다라고 좀 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원전을 굉장히 좀 부각을 하고 있는 이번 정부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은요, 이 표를 보시면은요, 작년까지 해갖고 주요 국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비중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너무 적어요. 세계 평균적으로 1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풍력의 나라다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풍력 관련된 기업도 세계적인 1등 기업도 있고 2등 기업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덴마크는 이 정도로 굉장히 높다. 지금 독일이라든지 영국도 풍력과 태양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고 중국과 미국조차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좀 폭넓게 성장을 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원전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신에너지는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환 에너지 등이고 재생에너지는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생물 자원을 변화시켜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등을 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속 가능이거든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갈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오염 물질이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재생에너지는요, 에너지원으로에 대해서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석유 없잖아요. 석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등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에너지 자급 또는 원자력을 포함해도 1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발전, 송전, 설비 충전 등 큰 비용이 소요가 되는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지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승률을 좀 이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점유율을 좀 보여준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탄탄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해갖고 6.6%밖에 안 돼요.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봤을 때 6.2, 6.5, 6.6으로 거의 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같은 경우는 비율이 무려 40% 정도에 육박을 하고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조차도 18%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상풍력이라고 이용할 수 없는 내륙에 있는 그 나라들은 결국 이제 육상풍력을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나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지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 풍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은 좀 반성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기업들 간의 그 아리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석유, 석탄을 떼갖고 진행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전도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고가 나는 거다 보니까 뭐 전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 여기저기 다 세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곳에다만 모아서 좀 세우기에도 좀 부족하죠. 일단은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은 28기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2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근데 북한이 혹시라도 미사일 한 방 쏜다? 제대로 원전에 만난다? 그 지역은 이제 풍지박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원자력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과 풍력은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뭐 휙휙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 정도로 삼았죠. 근데 현재 정부는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제동을 걸고 있어요. 탈원전이라는 무리한 정부 정책에 비난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에서 25% 정도 낮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원전 쪽에 조금 확대를 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아니면 잘된 거냐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상풍력, 삼면이 바다, 물론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풍력들을 조금 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니슨 같은 경우는요,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회사이고요. 뭐 산 같은 데 가면은 여기에 풍력이 하나 있고, 또 길을 따라가면 여기에 또 풍력이 하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길을 따라가면 또 여기에 풍력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길들을 조성하는, 이런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 풍력을 돌리는 터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이라는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일전에 보여줬던 풍력이라는 키워드의 무게가 여기랑 여기랑은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여주는 액션과 여기서 보여주는 액션은 거래량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추세를 길고 긴 하락을 끝내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감하게 풍력에 대해서 지금 종목이 없다, 아니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도 없고 원전도 없고 풍력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는 빠르게 도망치면 되는 거고, 여기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더 긴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오늘은 저희 SY라는 종목을 좀 정리해 갖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시고, 나 허브경제TV랑 잘 맞는 것 같아
하시면은 저희한테 뭐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놓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벤트 굉장히 좀 저렴하게 모시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 시장인데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셔갖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다. 양봉으로 조금 괜찮은 시장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